여러분은 한식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따뜻한 비빔밥, 혹은 풍미 가득한 김치찌개? 그런데 스위스에서 자란 한 여대생이 한식의 매력에 빠져 한식을 전공하고자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스토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찾아 떠난 한 여대생이 낯선 땅에서 사랑과 꿈을 만나고 그 여정 속에서 가족과 자신을 설득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실까요? 스위스의 작고 고즈넉한 마을에 사는 나탈리는 어린 시절부터 음식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치즈 퐁듀를 나누는 저녁 식사는 그녀의 행복이었죠. 그녀는 자연스레 식품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스위스의 전통 식품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다가온 하나의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어느 날 대학 동아리 친구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그 주제는 바로 한식이었죠. 한국 음식, 김치나 불고기 정도만 들어봤는데 그렇게 대단한가? 큰 기대 없이 참석한 발표회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비빔밥, 된장찌개,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진 한정식을 접했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한 음식들의 조화로운 맛과 전통 이야기가 그녀를 매료시켰죠. 발표회 후 그녀는 스위스에서 유일한 한식당을 찾아가 그곳 주방장에게 한국 음식의 비법을 묻고 음식 조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식에 대한 열정이 점점 커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이 열정을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가야 해. 직접 배워야만 이 음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나탈리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업을 이어받길 기대하며 딸이 가족 곁에 머물기를 바랐죠. 한국? 음식 공부를 위해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런 멀고 낯선 곳에서 뭘 얻겠다는 거니? 아빠,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너는 스위스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있잖니. 스위스에도 훌륭한 요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는 없어. 어머니 역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거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생활비는 어쩌려고? 하지만 나탈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유학 갈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장학금을 받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결심이 완고하다는 걸 느낀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우리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낯선 공기와 익숙하지 않은 언어 속에서 나탈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는 그녀를 당황하게 했고 한글로 된 표지판을 읽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서는 교수님들이 전문적인 한식 요리법과 발효 과정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나탈리는 매 순간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재미있어요. 한국의 음식 철학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나 그녀는 외로움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녀는 혼자 기숙사에 남아야 했고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그녀의 일상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정민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는 유독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며 질문도 자주 하고 교수님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저 학생은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그 호기심은 이내 가까운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나탈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공부하는 이유요? 우리 집이 통영에서 굴 양식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통영굴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서예요. 정민의 진심 어린 말에 나탈리는 그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나탈리는 대학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정민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꿈과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통영에서 굴 양식을 하고 계셔. 통영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전통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래서 식품학을 전공하며 굴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던 중이었어. 정민의 진지한 모습은 나탈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와, 그래서 수업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거구나. 나도 한식에 빠진 이유가 조금 비슷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매력이 있어.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정민은 나탈리를 자신의 고향 통영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은 굴 양식을 하는데 통영에 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 팀원들도 함께 가기로 했으니 같이 가는 게 어때? 제안에 나탈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통영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와의 여행이 아니야. 정민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져. 통영에 도착한 첫날, 정민은 나탈리와 팀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주셨고, 집 안은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분위기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양식장을 소개했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로 빛나는 햇살이 양식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굴 양식장의 규모와 체계적인 관리 방식에 나탈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 집에서 운영하는 거야? 정말 대단하다.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시작하신 사업인데 이제는 내가 이어받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싶어. 요즘은 굴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중이야. 그날 저녁, 정민의 어머니는 양식장에서 갓 수확한 굴로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굴구이, 굴찜, 굴스프 등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탈리는 그 맛에 매료되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굴 요리는 스위스에서는 정말 귀하고 비싼 음식이에요. 이 음식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민은 나탈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탈리 내가 꼭 필요해. 함께 연구하면 이 굴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야. 통영에서의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민은 나탈리에게 자신의 미래 계획과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나탈리는 그의 열정과 따뜻함에 점점 이끌렸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탈리,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스위스를 떠나 한국에 왔어? 부모님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 한식이 주는 매력이 너무 강렬했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 나도 사실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는 부담이 클 때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탈리는 정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에서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틈틈이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점점 더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탈리, 스위스 부모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싶어. 괜찮다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 나탈리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야겠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나탈리가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정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예상대로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고 어머니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해. 나탈리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화는 감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그 사람을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좋아.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라는 걸 명심해라.
나탈리의 부모님은 그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여전히 그녀의 결정이 못마땅하다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나탈리는 밝은 미소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부모님께 따뜻하게 인사하며 짐을 도와드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곳까지 왜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나탈리의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 고층 빌딩들 좀 봐.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이런 거였나? 어머니는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을 이어갔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가 참 잘 정돈되어 있군. 서울역에 도착해 통영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리하게 연결된 교통 시스템과 기차의 쾌적함은 그들의 예상 밖이었죠. 열차가 이렇게 조용하다니 정말 신기하네. 기술적으로도 꽤 발전했구나. 아빠,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교통 시스템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효율성이 뛰어나요. 제가 이 나라에 더 빠져든 이유 중 하나예요. 딸의 설명을 들으며 부모님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이어지던 대화는 기차가 통영 근처에 다다르자 다시 묘한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시의 화려한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시골의 전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과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에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탈리, 혹시 우리가 가는 곳이 이런 시골 마을인 거야? 나탈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정민의 고향이에요. 통영은 한국에서도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점점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다 한들 내가 이런 곳에서 평생 살겠다고? 우리가 널 스위스에서 키운 이유가 이걸 위해서였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택시가 바다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도 은근한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나탈리, 정말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괜히 걱정이 되는구나. 나탈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정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꿈도, 그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통영 시내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다시 한번 한국의 매력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여긴 아까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구나. 바다도 참 맑고 항구가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네.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며 바다를 내려다보았고 어머니는 작은 어선들이 오가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쁜 마을에서 사는 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나탈리가 정민의 가족이 있는 섬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두 사람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섬? 우리가 섬으로 가야 한다고? 내가 그 섬에서 살겠다고? 아버지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시골도 모자라서 섬이라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나탈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정민을 믿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는 단호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하는 동안 부모님은 바다를 바라보며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가 선택한 삶이라면 너무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부모님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섬에 도착해 정민의 가족과 집을 보게 되면 부모님도 자신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죠. 섬에 도착한 순간 나탈리의 부모님은 예상보다 정돈된 항구와 주변 풍경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깨끗한 도로와 곳곳에 늘어선 전통 가옥들은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인상을 주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선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섬이라고 해서 더 열악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곳에서 살겠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평생을 보낼 준비가 된 거니? 스위스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데. 나탈리는 부모님의 우려를 가볍게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엄마, 아빠, 직접 보시면 제 말이 왜 진심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지실 거예요. 정민의 집에 도착하자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탈리의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집이 꽤 크군요. 이런 집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의 집은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한옥 스타일로 전통적인 따뜻함과 현대적인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정민과 나탈리 부모님과 다 같이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후 정민은 자신의 양식장을 나탈리 부모님께 소개하기 위해 안내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와 질서정연하게 놓인 굴 양식 부표들은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저희 집의 굴 양식장이에요. 저희 가족은 이 일을 30년 이상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양식장을 관리하고 가장 신선한 굴을 시장에 내놓죠. 정민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30년이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겠군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합니까? 정민은 진지한 태도로 굴 양식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굴은 자연 상태에서 자라지만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바닷물의 온도와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죠. 그리고 굴을 수확한 후에는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정민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그의 진지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고 있다는 건 꽤 인상적이군.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딸이 섬에서 살겠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의 어머니는 양식장에서 갓 수확한 굴로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굴구이, 굴찜, 굴전, 굴국밥까지 식탁은 풍성하게 차려졌고 음식에서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탈리 어머니는 굴구이를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다니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굴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네요. 스위스에서는 굴 요리가 귀해서 이렇게 먹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정민의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굴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스위스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굴을 음미하며 물었습니다. 이 굴 양식장을 부모님과 함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단순히 양식장만 운영할 계획인가? 그 질문에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굴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나탈리와 함께 연구한 식품학 지식을 활용해 굴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통영굴의 가치를 더 높이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정민의 진심 어린 대답에 아버지는 놀라움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탈리와 함께라. 그게 너희가 함께 꿈꾸는 미래라는 건가?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나탈리는 제가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정말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저희 둘이 함께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집 마당으로 나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탈리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제가 왜 정민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제 꿈도 존중해줘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구나. 하지만 내가 이 섬에서 평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여전히 걱정스럽구나. 그 말에 나탈리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정민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아셨잖아요. 한국은 단순히 시골의 섬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도 충분히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아버지는 딸의 확고한 의지와 정민의 진심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정민의 양식장에서 그와 다시 한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며 가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탈리와 함께 이루고 싶은 미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대화 끝에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더는 막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다오. 내 딸이 여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달라. 정민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정민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진심과 나탈리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나탈리의 부모님은 마침내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통영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정민과 그의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굴 양식에 담긴 열정과 비전을 통해 딸의 선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깊이 있는 결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탈리와 정민은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했죠. 나탈리는 한복을 입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정민은 전통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결혼식을 제안했습니다. 나탈리의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 결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나탈리와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갔고, 한복을 입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나탈리. 내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성장한 걸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구나. 한편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한 듯 했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민의 배려심에 마음이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정민이 결혼식을 앞두고 직접 준비한 굴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나탈리의 부모님께 전달했을 때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이 연구 끝에 개발한 굴 스프레드와 굴 오일입니다. 나탈리와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버지는 조용히 선물을 받아들며 정민의 진심 어린 노력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한옥마을에 마련된 예식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간이었죠. 정민과 나탈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나탈리의 부모님은 한국식 결혼식의 형식이 낯설었지만 딸과 정민이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탈리, 이제야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것 같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 결혼식은 정민의 가족과 나탈리의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민의 부모님은 나탈리의 부모님을 위해 통영에서 가져온 굴 요리를 준비하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고, 나탈리의 부모님은 딸이 얼마나 따뜻한 가정으로 들어가는지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정민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함께 꿈을 꾸고 서로를 돕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내가 우리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는다. 정민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탈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나탈리와 정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통영굴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 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고급 식품 시장에서 통영굴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죠. 어느 날 나탈리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영굴이 스위스 식품박람회에서 소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구나. 어머니의 자랑 섞인 목소리에 나탈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조만간 스위스로 다시 찾아뵙고 이 프로젝트를 함께 나눌게요. 통영의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고 정민과 나탈리는 그곳에서 바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식장에서 굴을 관리하는 일부터 연구소에서의 실험까지 두 사람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나탈리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며 정민은 가족의 가업을 이어받아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부부를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통영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고되기도 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내가 내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매일 느껴. 정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 모두 즐거움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더 멀리 나아가 보자. 그들은 통영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